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백대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제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영상입니다. 전문항 해설할 거니까 2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사건 A에 대해서 PA랑 PA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게 둘이 뺐을 때 4분의 3이래요. 그래서 뭐 물론 방법이야 두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일 좋은 건 얘가 1-PA의 여집합이다, 여사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A의 여사건에 대한 걸 8분의 1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니면 우리 항상 원래 사건과 여사건을 더했을 때 그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얘네 둘을 서로 빼서 이 PA의 여사건 이 4분의 1이다 이용해서 8분의 1이다를 알아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3번은 어찌됐건 8분의 1,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4번 주어진 전개식의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전개했을 때 2차항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항이 두 개죠. 그래서 2차가 있을 거고 0차 상수항이 있을 건데 0차는 당연히 2를 곱해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차식이 있을 건데 얘가 지금 전개에서 2차식이 나오려면 상수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2차항이 나오거나 딱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2차항은 개수가 1이니까 제가 가만히 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항은 얘네 둘을 같은 개수만큼 뽑아야겠죠. 그래서 6개의 괄호 중에서 x를 3개 선택한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2였으니까 2, 그 다음에 여기 2차니까 얘를 하나 더 많이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를 x를 뽑는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게 6이 3이니까 20이 될 거고 아래에 있는 게 6이 2니까 15고 2를 곱하면 30. 그래서 다 합쳐서 50이니까 이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번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했어요. 뭐 지금 제약 조건이 조금 생겼죠. 1, 2, 3, 4, 5, 6 딱 5개니까. 자, 근데 이 A, B, C, D를 다 곱해서 24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소인수분해해서 나눠주기도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순서쌍을 직접 세가지고 찾는 방법을 택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순서쌍을 셀 때는 항상 앞이 작은 쪽부터 시작을 해서 세는 게 좋으니까 1, 1 정도는 넣을게요. 그러면 C, D에 이제 1부터 시작하면 24니까 안 되고 2는 12 여전히 안 돼요. 3은 8이니까 또 안 되고 4면은 6이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쪼개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2를 하나 이쪽에다가 줍시다. 자, 그러면 얘한테서 다시 2를 줘가지고 1, 2, 3, 4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를 다시 줘가지고 2, 3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나열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내가 4와 6의 자리만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4실, 3실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4팩을 2팩으로 나눈다 해서 12 해도 괜찮고. 자, 근데 얘랑 얘랑 이제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곱하기 2로 처리하면 될 것 같죠. 같은 숫자가 2개 있고 다른 숫자 2개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4팩 하면 돼서 24일 거고, 얘는 이제 4팩을 3팩으로 나누건 아니면 3의 자리 하나만 정해주건. 자, 그래서 24 2개와 4를 더하니까 총 다 합치면은 5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6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1, 2, 2, 3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적혀 있는 주머니가 들어있대요. 주머니에 이 4개의 공이 적혀 있대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내요. 그러면 제가 2개씩 골라가지고 어떤 종류의 이제 순서쌍이 나올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하필 이 시행을 5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인한 두 수의 합이 4.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사건이 두 수의 합이 4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제가 2개를 일단 뽑는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사C2를 분모에 깔아주시고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뽑거나 딱 2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그래서 관심 가지는 사건이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설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4번 이상 일어날 확률인데 5번 중 4번이니까 그냥 직접 세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중 4번이 뽑힌다고 치면은 3분의 1을 4제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5번 중 5번이 시행됐다고 치면은 3분의 1을 5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분모가 3의 5제곱이 깔릴 거니까 243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2랑 5를 곱할 거고 1을 더할 거니까 11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27번 봅시다. 자, 27번은 지금 A, B, C를 더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D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들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5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고 D는 특히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얘로 가능한 게 3이냐, 4냐, 5냐 딱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A, B, C, D가 이제 3 될 거, 4 될 거, 5 될 거 뒤에 종류에 따라서 뭔가 순서상도 달라질 것 같으니까 얘를 차근차근 나눠서 세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D가 만약에 3이라고 치면 이제 3부터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인 경우 이것만 세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얘를 3H3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 아닌 정수로 잘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D가 만약에 4가 되면 얘가 지금 3일 때와 4일 때 그러니까 A, B, C, D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3과 4일 때를 모두 세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냐 4냐 어차피 위에 섰던 게 구조적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그리고 A, B, C라는 변수의 개수는 고정이 될 거니까 제가 3H3, 3H4 라고 바로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경우인 D가 5일 때도 이 2가지 경험에 대해서 사건이 충분히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3H3, 3H4, 3H5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H3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데 얘는 5C3으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30이고 3H4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는데 얘는 6C4니까 30으로 계산할 수 있고 3H5는 7C2니까 21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81이라는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이 그렇게 이제 무겁지는 않았고 케이스를 조금만 나눠서 세주면은 이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칠판 정리하고 나서 28번부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앞면과 뒷면에 각각의 숫자 1, 2, 3, 4, 5, 그 다음 1, 1, 1, 2, 2 얘들이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 한 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일단 한 장을 뽑아요. 자, 근데 이 한 장의 카드를 꺼내가지고 앞면 또는 뒷면이 보이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 뽑을 거 뭐 5분의 1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라든지 조금 선택을 해도 괜찮고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만들면 우리 사실 확률에서는 같은 변수도 다 다르게 취급을 해서 각자로 이제 세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1A, 1B, 1C, 1D, 2A, 2B, 2C 해가지고 그냥 서로 다른 카드가 10장이 있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장을 뽑는다는 게 그냥 이 10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어차피 곱셈 정리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남은 4장의 카드 중에서 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시행으로는 남은 4장 중에서 2장을 뽑는 건데 이 첫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시행으로 넘어갈 때 비보건 추출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꺼낸 카드에 보이는 숫자가 1일 때 두 번째로 꺼낸 2장의 카드에 보이는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 상황부터 잘 살펴보면 제가 일단 카드를 뽑는 시행 전체 사건이 뭔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 어떤 카드를 뽑을 건지, 그 다음 두 번째에는 어떤 카드를 뽑을 건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사건이 각각 제시가 되어 있고 전제 사건과 관심 사건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첫 번째에서는 1 뽑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1을 처음에 뽑아주고 그 다음에 두 장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뭐 사실은 과거 사건이니까 반영 안 하고 그냥 세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1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얘가 나왔을 때와 얘네 둘이 나왔을 때 비율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비율을 그대로 축소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전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관심을 가지는 사건도 그냥 계산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동일하게 축소가 되면 사실 다 약분이 될 거라서 과거 사건은 반영만 한 상태로 이제 사건을 처리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안전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1, 2를 뽑고 나서 이 나머지 그 다음 2를 뽑고 나서 나머지 3일을 뽑고 나서 나머지가 있는데 뭔가 2일, 3일이 구조의 동일성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세는 방법을 이렇게 합시다. 제가 첫 번째 1, 2를 뽑았다고 치면은 두 번째에서는 이 나머지 4개들 중에서 두 장의 카드가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기에도 1, 2, 3, 4, 5라는 게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6건 정도는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가 서로 다른다라는 걸 전체에서 같은 경우를 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건을 좀 세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 2를 뽑았으니까 제가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어차피 앞면이 나오건 뒷면이 나오건 상관이 없으니까 확률 1로 곱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건을 쭉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어차피 빼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한테서 다르게 나올 순서상만 좀 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 2개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 확률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시 2에다가 2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24분의 1을 공통적으로 곱해서 처리해도 괜찮고 이게 지금 하나가 나올 확률이니까 얘 가지고 경우의 수를 쭉 곱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 5분의 1 확률에다가 제가 24분의 1을 곱하기는 할 건데 전체에서 빼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뽑아놓고 이 전체 중 1에서 24분의로 처리한 다음 순서상을 좀 세볼게요. 자, 그러면 2라는 게 나왔을 때는 같은 거를 세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2개가 있고 1은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얘 입장에선 3개가 있습니다. 근데 3, 1이 나왔다고 치면 지금 밑에 쪽에는 없고 1도 없어요. 자, 이거 세는 거를 좀 잘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어차피 이 4장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들끼리 같게 나오는 것만 전체에서 빼줄 거니까 1, 1을 카운트한 거예요. 근데 2일과 4, 2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2, 2를 카운트한 거고 2일과 5, 2가 나올 수 있어서 2, 2를 또 카운트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는 이제 3개라고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뽑았을 때는 지금 같은 게 없으니까 빵개 세지 않아도 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세지 않아도 되고 얘랑 얘에서 한 개가 카운트 되죠. 그러면 전체 24개 중에서 저한테 4가지가 지금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세줍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 컴마 1을 맨 처음에 뽑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건 중에서 전체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이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확률까지 곱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전체에서 또 어차피 사건은 동일하죠. 2개 카드 뽑고 그 다음에 앞뒤 배치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얘를 볼 건데, 1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고 얘도 하나가 있어서 2개예요.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볼 건데, 얘는 밑에 같아지는 게 없고 얘네 둘 있으니까 총 3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과 1을 뽑는다고 치면은 이 위에 두 번째 경우와 첫 사건은 동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을 좀 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1 빼기 24 분해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 입장에서는 1, 1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얘는 없고 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얘 입장에서 보면은 2가 하나 있고 또 2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니지, 얘까지 세면 안 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2개.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없고 얘랑 얘 없고, 얘랑 얘에서 1개, 얘랑 얘에서 1개 해서 2개, 그 다음에 얘랑 얘 해서 1개 있으니까 5개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1 나올 경우는 이 앞에 것들만 다 더해주면 되고 10분의 4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얘를 뺄 거니까 이게 약분이 되면은 이제 6분의 1이에요. 근데 뭐 어차피 계산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다 통분하는 것도, 그냥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로 다 통분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2분의 2로 바꿔주고 10분의 2에다가 이제 6분의 1이 아니고 24분의 20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10분의 1 곱해져 있고 24분의 21이 곱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분의 1에다가 밑에는 24분의 19가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전부 다 뭐 240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분모끼리 다 없어질 거고, 이쪽에는 24가 추가로 곱해집니다. 그러면 96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분자에는 40, 21, 19니까 40, 40해서 8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둘 다 16으로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6분의 5라고 최종적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 서로 다 다른 걸로 보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적용을 할 건데, 전제 사건이 되는 게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뉘는데 그 3가지 케이스가 이제 비율이, 축소되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가지로 케이스를 다 나눠서 과거 사건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카드를 뽑는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같은 카드를 뽑는 경우 요 관심 사건만 잘 처리를 해줬어요, 사건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 이렇게 받고 칠판 지우고 나서 29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탁자에 8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림은 이따 그리고 제가 조건만 좀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8개 의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순열을 떠올리면 될 것 같고,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조건은 8의 약수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이웃해도 괜찮은 것부터 배치를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1, 2, 4, 8을 끼워 넣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이웃한 수라고 돼 있어요. 이웃한 수의 곱을 살펴보면은 이제 20의 배수가 되는 것이 존재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20의 배수라는 거는 제가 1부터 8까지를 이제 2개 뽑아가지고 곱한다고 치면은 이제 곱 같은 경우에는 1, 2라는 2부터 그 다음에 7, 8
56까지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20의 배수는 20과 40밖에 없죠. 그래서 20이 되는 경우인 4와 5가 이웃한다. 그 다음에 5와 8이 이웃한다. 40이 되는 거는 5와 8밖에 없으니까. 자, 이 경우를 지금 저한테 합집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저렇게 두 조건이 합집합으로 걸려 있으면 이제 세기가 조금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사건을 세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여사건인데 가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조건부터 배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3, 5, 6, 7을 네 자리에 먼저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가 빈틈이 생길 거고 이 네 개의 자리에 1, 2, 4, 8을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 5, 6, 7 배치하는 거 제가 3팩이라고 적을게요. 4개를 원순일로 배열하는 방법. 자, 그리고 나서 여사건이니까 3, 5, 6, 7 이렇게 됐다고 치면 4와 5도 이웃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와 8도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전체를 막 뿌려버리고 4와 8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가 뭐 이제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전체를 뿌려요. 그런데 그냥 4와 8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들어간 거 빼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4, 5도 5, 8도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4, 8은 이쪽에 들어갈 수 없음.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 두 개의 자리에 4, 8을 배치하시고 나머지 두 개의 숫자 1, 2를 5 옆에 배치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패 6에다가 여기 24에서 4 빼니까 얘가 지금 20이 되고 120이 정답인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직접 셀 수도 있겠죠. 자, 직접 센다고 하면 이제 가족권에 3579, 357, 3567이죠. 얘들 배치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좀 직접 세볼게요. 4와 5가 이웃하거나 5와 8이 이웃하거나. 자, 그러면 4와 5가 이웃한 경우는 제가 뭐 이 그림 다시 뭐 3이랑 7은 자리 바꿀까요? 자, 이렇게 있을 텐데 세는 걸 좀 잘 봅시다. 쟤들을 합집합할 때는 일단 4를 넣고 다 배치, 8을 넣고 다 배치, 그 다음에 4, 8이 둘 다 들어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와 8이 뭔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중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4와 5만 이웃, 자, 이 경우를 이렇게 셀 겁니다. 자, 4만 이웃, 그 다음에 8만 이웃, 그 다음에 4와 8이 동시에 이웃 이라고 조금 안전하게 중복 없이 세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만 이쪽에 넣는다고 치면은 두 자리 중에서 하나를 넣을 거니까 이실. 자, 그리고 8도 이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넣을 거니까 이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 배치해 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4만 이웃한 걸 셌는데 8만 이웃한 것도 어차피 구조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2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4, 8이 동시에 이웃한 거는 4, 8을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자리 배치 2팩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숫자도 V표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지금 16이고 얘는 4니까 똑같이 20 해서 3팩에다가 120 뭐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120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9번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분류부터 하고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찾은 다음에 이게 여사건을 세는 게 좋을지 직접 세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하고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번까지 받고 칠판 지우고 30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금 두 집합이 있어요. x랑 y 1, 2, 3, 4, 0, 1, 2, 3, 4. 근데 얘들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했고 뭐 일단 문제 조건 안 읽고 전체부터 헤아린다고 치면 이 1, 2, 3, 4한테 5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제 5의 4제곱 625 이하로 찍으셔야 돼요. 자, 근데 뭐 문제 조건이 조금 빡세 보이니까 일단 체크를 잘 해봅시다. 자, n이 1부터 3 사이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돼 있고 제가 뭔가 규칙을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 넣어볼게요.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넣으면 일단 f의 1이라고 좌변에 설정이 될 거고 얘는 f의 2. 자, 그 다음 2를 넣으면 f의 1과 f의 2를 더했을 때 f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는 다 더해요. 이게 f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세 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뭔가 순서쌍의 개수를 크기 순으로 순서쌍의 개수 헤아리는 거 많이 연습했던 것 같은데 합이 나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근데 뭐 시간이 많을 거니까 천천히 순서쌍을 직접 뭐 얘가 0일 때, 그 다음 1일 때 뭐 해가지고 쭉 나눠서 세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대응시켜서 복잡한 경우를 잘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수직선에 대응을 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함수값은 0부터 4까지 가능하니까 0, 그 다음에 F1, F2. 자, 이 대소관계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도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F의 3.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논리로 F의 4도 수직선에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결국 얘들이 4라는 숫자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되게 활용하고 싶은 게 얘를 바꾸게 되면 F의 2랑 F의 1을 빼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간격을 이용할 수가 있고 제가 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X라는 변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둘도인데 이제 이 간격이 저한테는 핵심 변수니까 F2만 살짝 옮겨서 F의 3과 F의 1을 빼면은 F의 2를 빼면 얘가 지금 F의 1이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사실 논리가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Y라고 하면 얘는 F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 마지막 F3과 F4니까 얘도 빼줬을 때 F의 1 더하기 F의 2.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뭐 굳이 처리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변수들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F1을 뭔지 모르겠으니까 A로 달 두시면 얘가 지금 A 더하기 X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A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고 얘는 A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맨 마지막에 있는 수를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대응시킬 거고 각 조건에다가 얘 의미 아닌 정수 이미 반영이 돼 있고 A부터 성립하는 그 조건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얻어낸 부등식이 뭐냐? A, X, Y, Z. 얘들이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간격 차이를 제가 잘 벌려놓고 여기에서 F1, F2라는 얘가 이제 하한선이 됐으니까 F1과 F2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고 2A 더하기 X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출현한 변수들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들이 이제 하한선으로 좀 걸려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X라는 게 A라는 것부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X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 둘은 치환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Y가 F1이라는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A를 빼줘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 다음에 Z는 이제 또 2A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Y랑 Z라는 두 가지 숫자가 지금 내가 치환이 필요한 대상이고 양변에서 A랑 그 다음에 2A-X를 서로 빼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A, X 가만히 두시고 얘는 A를 빼면 Y 프라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Z도 2A 플러스 X를 빼면은 Z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러면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로 범위가 잘 맞춰진 상태고 옆에 부등식을 좀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제가 A도 2A 플러스 X도 빼줬으니까 총 3A 더하기 X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들을 잘 옮겨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변수를 처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a 더하기 2x 그 다음에 y 프라임, z 프라임 이라는 게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으로 설정이 됐고 얘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의미 아닌 정수로 제가 변수를 잘 지정을 했으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수학화가 조금 섞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개수가 큰 것부터 숫자를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배치를 할 거니까 이쪽에 1이 된 경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2x 더하기 y 프라임 z 프라임 이라는 게 지금 0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의미 아닌 정수들을 다 더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제가 그냥 0으로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000 해서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 되는 경우인데 제가 죄송한데 이쪽에다 좀 쓸게요. 자, a가 0이 된다고 치면 이제 날아가면서 2x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대로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얘한테 다시 뭔가를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0일 때, 1일 때, 1일 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는 두 개 더해서 4보다 작거나 같던데 여기 뭐 쭉 세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다른 하나의 변수를 추가해서 그게 4다 풀었었죠. 그래서 우리 부등식 이거 꼭 기억합시다. 나한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나와 있으면 제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이게 5다를 세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변수가 지금 0일 때는 얘가 5인 게 세지는 거고 얘가 1일 때는 4인 거, 2일 때는 3인 거 이렇게 쭉 빼지기 때문에 얘를 반영해서 부정방정식 푸는 거랑 이제 동일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얘 3H5가 되겠죠. 근데 1이면 2가 넘어가니까 3H4예요. 넘어가니까 변수는 3개로 동일할 거고 2. 그 다음에 2로 넘어가면은 3H0 하고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 계산 마무리 해줬을 때 3H4는 6시 4니까 15. 자, 얘는 4시 2니까 6. 얘는 3H0이니까 어차피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봤던 한 가지와 여기에서 봤던 22가지인가요? 그래서 다 합쳐서 23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30번도 이렇게 간격을 대응시켜서 차분히 변수가 2번 등장해도 우리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의미 아닌 정수면은 이제 잘 대입해서 순서상 셀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해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30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제 잘 풀고 공통도 마무리했었으면 좋겠었네요. 자, 일단 저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